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갤럭시 Z 폴드 6 구매하신 분들 잘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았다. 이쪽으로. 앞으로 살 거다. 이쪽으로. 뭐라고요? 깜빡하고 폴더폰을 샀다고요? 오늘은 갤럭시 Z 폴드 6를 위한 필수 초기 설정과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폴드 6뿐만 아니라 다른 갤럭시에도 적용되는 내용이 많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받고 나서 보호 필름을 붙이고 또 케이스를 끼우기 전에 빠르게 불량 테스트부터 진행해 볼게요. 설정에 디바이스 케어, 자가 진단으로 들어가 보면 휴대전화 진단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부터 센서 등 총 23가지의 진단 항목을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디스플레이 불량 체크도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레드와 블루 또 그린 화면을 차례로 띄워드릴 테니까요. 핀치 줌으로 확대를 해서 화면 전체를 채운 다음 일시 정지를 하고 천천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계 이상이 없으면 이제 구입 기념으로 삼성이 제공하는 혜택을 챙겨야 할 텐데요. 기본 설치되어 있는 멤버스 앱에 들어가서 가운데 보이는 혜택 탭을 눌러주세요. 구입 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크고 작은 혜택이 있으니까요. 하나씩 눌러보시고 필요한 혜택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폰으로 받는 알림을 편리하게 바꿔볼 건데요. 우선 설정에 알림 정렬에 들어가서 알림을 중요도 순에서 시간 순으로 바꿔주세요. 알림이 쌓이다 보면 폰이 울려서 알림창을 열어봐도 방금 온 알림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 순으로 바꿔놓으면 최근 알림이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알림을 확인하기가 쉬워집니다. 또 잠금 화면 알림에 들어가 보면 잠금 화면에서 알림 내용을 표시할 건지 숨길 건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내용을 표시하는 걸로 설정해 놨고요. 알림의 고급 설정에 들어가 보면 상단바에 보이는 알림 아이콘이 3개만 표시되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모든 알림으로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바에 최대한 많은 알림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재난 문자 설정도 함께 있는데요. 재난 문자 경보 전체를 끄거나 재난 문자 종류별로 켜고 끌 수 있으니까요.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폴드는 큰 화면이 장점이니까요. 좀 더 태블릿처럼 쓰기 위해서는 화면에 좀 더 많은 정보가 표시되면 좋겠죠. 설정에 디스플레이, 화면 레이아웃 및 크기로 들어가서 화면 크기를 마이너스 값으로 바꿔주면 디스플레이에 더 많은 정보를 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글자 크기 설정에서 글자 크기도 취향에 맞게 변경해 주시면 좋겠죠. 저는 폴드의 큰 화면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태스크바와 내비게이션 버튼을 없애고 필요할 때만 불러오는 세팅으로 바꾸겠습니다. 설정에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바에 들어가서 버튼을 스와이프 제스처로 바꿔주면 이 아래 내비게이션 버튼이 사라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태스크바 양쪽 아래 부분을 길게 눌러주면 태스크바를 언제든 없애거나 불러올 수 있게 바뀝니다. 태스크바를 숨겨놓으면 평소에 화면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겠죠. 내비게이션 버튼이 없어졌지만 양 사이드에서 안쪽으로 당기면 뒤로 가기가 작동하고요.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건 홈으로, 쓸어 올리고 멈추면 최근 앱들을 볼 수 있습니다. 홈 버튼은 없어졌지만 화면 아래 가운데를 가만히 누르고 있으면 서클 투 서치 기능도 그대로 이용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태스크바를 사용하지 않고 엣지 패널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평소에 공간도 차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주 쓰는 앱을 훨씬 더 많이 넣어 놓을 수 있고 접근성도 훨씬 좋은데요. 특히 엣지 패널은 태스크바와 달리 커버 화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도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엣지 패널을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한 기본 세팅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설정에 디스플레이, 엣지 패널로 들어가신 다음에 핸들을 눌러주세요. 먼저 이 핸들의 위치를 잡아줄 건데요. 저는 볼륨 버튼에 딱 맞도록 위치와 크기를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보이지 않도록 투명도를 가장 높게 설정했고요. 핸들의 위치도 잠가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엣지 패널이 보이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 볼륨 버튼 옆에서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엣지 패널 밑에 이 연필 모양을 눌러서 자주 쓰는 앱들을 전부 엣지 패널에 넣어두겠습니다. 순서는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우선 쓸만한 앱을 다 넣어주시고요. 폴드6의 엣지 패널 위쪽을 보면 스케치 변환과 스마트 셀렉트, 그리고 최근 사용한 앱이 고정돼서 표시되는데요. 필요가 없다면 밑에 연필 모양, 이 위에 점 3개를 눌러서 항목별로 꺼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나면 하단에 태스크바가 없어도 커버 화면과 내부 화면의 엣지 패널에서 더 많은 앱을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드래그하면 바로 멀티 윈도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폰에 충전기를 물려놓은 상태로 자고 일어나면 아침까지 폰이 뜨거웠던 경험이 있으시죠? 배터리에 무리하게 계속 충전이 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배터리를 보호하는 설정을 해두겠습니다. 설정에 배터리로 들어가셔서 배터리 보호 항목으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배터리 보호를 사용함으로 바꿔주시고요. 기본 세팅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충전이 100%에 도달하면 충전을 멈춰서 배터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설정인데요.
95%로 배터리가 떨어지면 다시 100%까지 충전이 되니까요. 충전기를 물려놓고 자더라도 배터리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95에서 100% 충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24시간 계속 충전기를 물려놓고 사용할 계획이시라면 배터리를 80%까지만 충전하는 최대 설정으로 해서 배터리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폴드는 기본적으로 앱을 쓰다가 화면을 닫으면 커버 화면에서 앱을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커버 화면으로도 계속 이어서 쓰고 싶은 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설정에 디스플레이, 커버 화면에서 앱 계속 사용하기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앱을 체크해 주세요. 예를 들어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를 체크하면 메인 화면에서 웹서핑을 하다가 폴드를 닫아도 커버 화면이 자동으로 켜지면서 앱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폴드는 기본적으로 커버 디스플레이의 홈 화면과 메인 디스플레이의 홈 화면을 각각 다르게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커버 디스플레이와 메인 디스플레이의 홈 화면을 똑같이 통일시키고 싶다는 분들은 설정에 홈 화면, 커버 화면 미러링으로 들어가서 사용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커버 디스플레이와 메인 디스플레이의 홈 화면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커버 디스플레이의 가로폭이 더 좁기 때문에 커버 디스플레이의 홈 화면 2페이지를 내부 메인 디스플레이 홈 화면 1페이지에 몰아서 보여주게 됩니다. 한쪽 화면에서 앱의 배치를 변경하면 당연히 다른 쪽도 변경이 되니까요. 취향에 맞게 설정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홈 화면을 정리할 때 기본적으로 양손 동시 터치가 되기 때문에 옮기고 싶은 앱을 한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를 이렇게 넘겨서 이동할 수 있고요. 앱을 한꺼번에 여러 개 옮길 수도 있는데요. 홈 화면에서 앱을 길게 누르면 선택 버튼이 보이거든요. 이걸 누르면 앱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앱들을 선택을 하고 이동하고 싶은 페이지로 가서 원하는 곳을 길게 눌러주세요. 그럼 아까 선택했던 앱들이 한 번에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앱들을 선택한 다음에 한 번에 폴더를 만들어서 넣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홈 화면을 왼쪽으로 스와이프 했을 때 나타나는 미디어 페이지, 이거 사용 안 하실 분들도 많을 텐데요. 홈 화면을 꼬집어서 사용 중을 해제해버리면 미디어 페이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또 홈 화면에 위젯을 배치할 때 같은 크기의 위젯은 스택으로 쌓아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스와이프하면 위젯을 돌려서 볼 수 있으니까요. 홈 화면 공간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폴드의 넓은 화면을 잘 쓰기 위한 멀티 윈도우 기초 설정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설정에 유용한 기능, 멀티 윈도우에 들어가면 관련 설정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이란 것은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아래에서 위로 또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스와이프했을 때 멀티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잘 쓰지 않더라도 저는 켜놓는 설정이고요. 밀어서 팝업 화면으로 변경이라는 설정은 상단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팝업 창으로 만드는 기능인데요. 상단바를 내리는 제스처랑 겹쳐서 오작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사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의 창에서 멀티 윈도우 메뉴 표시 이 기능은 꼭 켜두고 쓰는데요. 이걸 켜면 이렇게 모든 앱 상단에 작은 바가 하나 뜨거든요. 이걸 눌러서 팝업 창으로 만들거나 화면 분할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폴드나 태블릿에서는 꼭 켜둬야 하는 필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 기능도 항상 켜두고 쓰는데요. 이 설정을 켜두면 멀티 윈도우를 사용할 때 하단 태스크바와 상단바를 감춰주기 때문에 더 넓게 멀티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 분할 화면이 지원되지 않는 앱도 있거든요. 강제로 분할 화면을 되게 만들려면 설정에 유용한 기능, 실험실에 들어가서 모든 앱 멀티 윈도우 지원 기능을 켜주세요. 이렇게 되면 앱 걱정 없이 멀티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화면 상태에서 가운데 별 모양을 누르면 이 분할 조합을 태스크바나 홈 화면, 또 엣지 패널에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와 인터넷 조합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엣지 패널에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할 비율까지 그대로 저장되니까요. 자주 쓰는 멀티 윈도우 조합은 꼭 저장해 놓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플렉스 모드 패널은 폴드와 플립에서만 가능한 기능인데요. 폴드를 살짝 구부리면 하단 부분에 앱을 조작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가 생기는 기능입니다. 터치패드를 사용하면서 노트북 느낌도 낼 수 있고요. 화면 분할 기능이나 알림 보기, 화면 캡처, 화면 밝기와 음량 조절 등 유용한 기능들을 간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플렉스 모드 패널을 해제하려면 다시 이 버튼을 누르거나 폴드를 펴주시면 되겠죠. 기기를 쓰다 보면 느려진다거나 배터리가 갑자기 빨리 닳는 등 알 수 없는 이유로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재부팅을 한다면 이런 오작동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면 자동 최적화 항목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자동으로 다시 시작 항목을 눌러서 기기를 주기적으로 재부팅하는 방법을 설정해주세요. 필요시 자동 다시 시작은 폴드가 이상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재부팅하는 설정이고요. 다시 시작 예약은 특정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재부팅하는 기능이니까요. 이 설정을 이용한다면 기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에서는 삼성 인터넷을 많이 쓰실 텐데요.
웹서핑 중에 광고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광고 차단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설정에서 광고 차단 기능으로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차단 앱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애드가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눌러서 설치해 주시고요. 설치가 끝나면 애드가드를 실행해서 최초 활성화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삼성 인터넷에서는 광고 없는 깔끔한 웹서핑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지 않더라도 삼성 인터넷에서는 유튜브를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음성만 들으면서 다른 앱을 쓴다든지 아니면 폰 화면을 끄고 폴드를 접어놔도 유튜브는 계속 플레이되게 할 수 있는데요. 삼성 브라우저의 설정에 가서 유용한 기능, 백그라운드 재생을 켜주시면 됩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재생이 될 때는 알림창이나 잠금 화면에서도 조작이 가능하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 인터넷에 AI 기능이 있는지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웹페이지 상단에 AI 버튼을 누르면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를 요약한다거나 다양한 언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볼륨 버튼 아래에 있는 측면 버튼에 원하는 기능을 넣어 보겠습니다. 설정에 유용한 기능, 측면 버튼으로 들어가면 측면 버튼의 기능을 할당할 수 있는데요. 두 번 누르기는 카메라 실행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삼성 월렛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자주 쓰는 앱을 등록해서 바로가기 키처럼 쓸 수 있습니다. 길게 눌렀을 때는 빅스비 호출이나 전원 끄기 중에서 고를 수 있는데요. 전원 끄기는 상단바를 내리면 볼 수 있고요. 또 측면 버튼과 볼륨 다운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빅스비 기능을 그대로 두고 쓰고 있습니다. 빅스비 기능으로 해놓으면 키보드가 띄워져 있을 때 측면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받아쓰기가 가능하니까요. 말로 타이핑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커버 화면은 상대적으로 폭이 좁기 때문에 한글 키보드만큼은 천지인을 쓰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키보드 설정에 들어가서 언어 및 키보드 형식을 누르면 메인 화면과 커버 화면에 키보드를 따로 설정하게 되어 있죠. 커버 화면의 키보드 중에 한국어를 눌러서 천지인으로 바꿔주면 커버 화면에서는 천지인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폴드는 화질이 좋은 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셀카를 찍을 수 있습니다. 커버 화면에서 카메라를 실행하면 왼쪽 상단에 셀피 버튼이 보이죠? 이 버튼을 누르고 폴드를 펼치면 이렇게 고화질 셀카를 찍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렌즈를 모두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작은 전면 카메라로 찍는 것보다 훨씬 고퀄리티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폴드를 펼칠 때 측면 버튼이 눌려서 화면이 꺼져버리기 쉽거든요. 의식적으로 조금 아래를 잡는다고 생각하고 펼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카메라를 사용할 때에도 우측 상단에 커버 디스플레이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커버 화면에도 카메라 화면이 동시에 나타나거든요. 찍히는 사람과 찍는 사람이 동일한 화면을 볼 수 있으니까요. 둘 다 만족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카메라를 실행할 때 왼쪽 위에 있는 캡처 뷰 버튼을 누르면 내가 찍은 사진을 바로 보여준다든지 20배 이상의 고배율 줌을 사용할 때 내가 어느 부분을 확대해서 찍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카메라를 활용하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폴드6의 기본 설정 방법과 팁들을 잘 보셨나요? 세팅을 잘 해놓고 자주 쓰는 핵심 기능을 알아놓으신다면 앞으로 사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폴드6를 좀 더 스마트하게 잘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비노트였습니다. 그냥 구경 왔다. 이쪽. 뭐라고요? 깜빡하고 폴더폰을 샀다고요?